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제82절에서는 시간과 정신의 관련에 대한 해겔의 견해에 대비해서 시간성 현존재 세계시간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연관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너무 길고 복잡하고 또 해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핵심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만 하나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겔에 따르면 역사는 본질적으로 정신의 역사고 시간 속에서 경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겔은 역사의 전개는 시간 안으로 떨어져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신이 시간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해겔에 대해서 그 하이데거는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선 해겔은 시간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특히 이제 엔치클로페디라고 하는 철학적 백과사전의 시간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신이 시간 안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가능한가? 정신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떨어지는가? 이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겔은 정신으로부터 시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는데 하이데거는 정반대로서 시간으로부터 정신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제83절입니다. 현존재의 실존론적 시간적 분석론과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기초존재론적인 물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81절에 와서 통속적인 시간의 발생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겔을 통해 가지고 정신과 시간, 시간과 정신의 문제를 논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체와 시간, 시간과 주체의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지만 아우구스티누스도 어떤 점을 지적했냐면 영혼이 있어야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도 영혼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 이 서양에서 굉장히 그래도 하나의 틀처럼 이렇게 여겨져 왔던 거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주체가 있는 것이고 실존론적인 여러 현상들도 시간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구조에 따르게 되면 시간이 주체보다 우선적인 거예요. 시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간은 공간보다도 여기에서는 우선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후대의 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 이전의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83절에서는 이런 이제 그 현존재의 실존론적 시간적 분석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기초존재론적 물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존재와 시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존재와 시간의 가장 큰 하나의 의의는 염려의 존재의 의미가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죠. 사실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존재의 예비적 실존론적 분석론이 시간성의 구명에 앞서 준비한 것이 시간성으로 되돌려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실존론적 분석을 해서 현존재를 분석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시간성을 도출한 거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현존재의 실존론적인 여러 가지의 이제 사태들이 시간성으로부터 이제 유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죠? 바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목표는 존재 물음 일반을 정리 작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성에서 존재 시성으로 나아가서 존재의 의미를 물어야 하는 것이 이제 하이데거의 본래, 우리가 이제 존재와 시간을 시작할 때 목표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존재의 존재가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존재론적 문제틀의 출발점일 뿐이지 철학이 자신을 안심시킬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래서 현존재를 분석해가지고 실존론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시간성을 도출해냈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출발점이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존재론적인 기초물음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한 것이 하나의 대답인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탐구는 도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존재를 열어 밝히며 이해하는 것이 도대체 현존재적으로 가능한가? 라고 하는 이런 물음을 던지고 계속 이제 물음이 이제 제기됩니다. 시간성의 시간화의 양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근원적인 시간에서부터 존재의 의미로 인도되는 길이 있는가?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자체가 존재의 지평으로서 드러나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존재와 시간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존재와 시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물음을 던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물음으로 끝나는 아주 이렇게 흥미로운 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내 연구는 도상에 있고 또 걸어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에 하이데거의 연구를 보게 되면 원래는 이런 이제 존재 시성을 찾고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탐구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존재 시성 중에서 현재시라고 하는 것까지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더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지평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1930년대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강의를 기점으로 해서 전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회 이후에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부각되게 되고 이러면서 하이데거의 사유가 크게 한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존재와 시간에서 걸어가려고 했던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는가? 그건 아니죠. 맨 마지막에 이제 사유의 사태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저작에 보게 되면 거기에 시간과 존재 강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존재와 시간을 쓰고 매우 오랜 사유의 여정을 걷고 나서 이제 시간과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일단락이 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존재와 시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시점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17번의 강의를 통해서 존재와 시간을 살펴봤는데 존재와 시간을 독서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존재와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